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애초부터 선분양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산출한 분양가와 광주시에 요구한 분양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는 후분양을 하면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409세대를 더 짓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자금 조달 단계부터 선분양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자와 금융권의 대출 약정서입니다. 최초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 공고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이 지난해 9월 25일인데 불과 2달여 뒤인 오는 3월 25일까지는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선분양 논의가 없었다면 절차상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선분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만약 사업자 측의 선분양을 원하면 그 협약서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분양을 전제로 사업자가 요구한 분양가인 평당 2,545만 원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문서에서 사업자가 산정한 분양가는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광주시에 요구한 금액보다 10%가량 낮습니다. 보고서 공개 없이 후분양 경제성이 없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만 알려지는 등 시민들에게 분양가 산정 기준과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선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선분양으로 산정된 금액조차도 과도하게 높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빛고울 중앙 측은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협약에 따른 권리라며 분양가는 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라남도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작 의혹의 핵심인 브로커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전라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브로커의 얼굴이 찍힌 보도자료에 고향사랑 기부금까지 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2022년 해남군이 필리핀 한 지자체와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을 당시 보도자료 사진입니다. 여러 차례 사진에 찍힌 한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홍모 씨입니다. 브로커 의혹이 제기된 전남의 또 다른 지자체. 브로커로 지목된 남성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단체장과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한 500, 1000만 원 정도 낸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심을 산답니다. 공식 석상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온 브로커들. 하지만 전남도는 브로커를 찾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야 되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현재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자치단체가 브로커 개입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공무원도 이게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크게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가 발생하자 필리핀 중앙정부가 한국으로의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돌면서 일선 지자체마다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며칠째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이주민 인권단체는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착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다른 단체장 8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일주일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66명으로 많고 1인당 8만 원짜리의 비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군수 등이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낸 것처럼 꾸민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이군수를 제외하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8명,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병루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군수와 이상익 한평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지역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00여 명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구가 아닌 다른 구의 학교에 배정되는 등 올해도 원거리 배정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임의로 학교를 지정하는 강제 배정을 하지 않고 지원자가 선택한 여러 희망학교 중에서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중학교 수보다 고등학교 수가 적은 광산구의 경우 학생 1,152명이 북구와 서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치되는 등 1,200여 명이 원거리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익 제보를 한 교사를 해임해 문제가 됐던 광산구 한 사립고등학교는 신입생 정원이 280명인데 24명만 지원해서 미달 사태가 4년째 이어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중앙선관위가 22대 총선 투표와 개표 과정에 공무원 배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 공무원으로 인력을 메우지 말고 선거 사무수당을 인상해서 민간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면 선거 사무 종사자 위촉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흉기로 50대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는 각각 1,600만 원과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 15건을 잇따라 제기했고 1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 전남지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정부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분간은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된 뒤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이른 새벽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지만 비교적 포근하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장성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고흥 10도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강진과 해남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전해상과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월요일부터 추워지겠고요.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눈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